상상해 보십시오. 30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사돈에게 300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 돈으로 사위는 회사 주식을 샀고 그 주식은 지금 수조 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혼 법정에서 당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300억 제 아버지가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 제 기여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300억 원의 출처가 뇌물이었다면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질문을 던진 판결입니다. 뇌물로 조성된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할 때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는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지금부터 이 역사적인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가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대기업 그룹 회장의 아들, 신부는 현직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결혼을 정경유착의 상징이라고 불렀죠. 두 사람은 이듬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1991년 남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고 1994년 남편은 이 회사 주식 70만 주를 2억 8천만 원에 매수합니다. 2억 8천만 원. 지금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내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장인인 대통령이 사돈에게 무려 300억 원을 지원했고 이 돈이 주식 매수에 미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제출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1992년에 발행된 액면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만약 이 300억 원이 정말로 지원되었다면 이혼할 때 아내의 기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당연하다. 출처가 어떻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건 사실이니까. B. 인정될 수 없다. 돈의 출처가 문제라면 기여로 볼 수 없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1년 9월 아내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법원은 이들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업인들로부터 2,7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약 2,629억 원을 선고받았죠. 검찰은 그가 동생, 측근 기업인들에게 비자금을 맡겼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대부분 추징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에게 갔다는 300억 원은요? 검찰 수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가에서 모두 함구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이 돈의 존재가 처음으로 주장된 곳이 바로 이혼 법정이었습니다. 아내 측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저는 그 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남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건 사실이니 제 기여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반면 남편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뇌물로 조성된 돈을 기여로 인정하는 건 결국 불법적인 돈에 법적 보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1심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아내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1991년 당시 기준으로 시아버지가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 또한 아내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여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불법원 임급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300억 원의 뇌물자금이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정당한 기여로 인정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제1부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아까 퀴즈의 정답 기억하시죠? 정답은 B입니다. 뇌물로 조성된 자금의 지원은 재산 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 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게 핵심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직무의 공정성과 연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높고 절실하다. 그럼에도 뇌물의 일부를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설령 당시에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범이 없었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고 그 반사회성이 현저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피고가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은 절연될 수 없다.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법은 형식이 아닌 본질을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법의 그림자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형태가 바뀌었어도 주장하는 방식이 달라져도 뿌리에 있는 불법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법은 정의의 도구이지 불의의 방패가 아닙니다. 만약 법이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비롯된 이익까지 보호해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닐 겁니다. 셋째, 역사는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가 30년이 지난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이혼 법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